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변수 적분 문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그 이후로 선형대 수학도 봤는데, 네, 그 내용까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유해 주실 거 있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어, 네. 제가 그러면 조금 먼저 해볼게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 문제는 그냥 다들 풀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느낀 점 위주로 한 개 정도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여기 4번 이후로 보기로 해서가지고, 이제 부분적분으로 이제 풀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냥 저는 기납법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도 치환적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도 치환적분이 여기서도 들어가고, 이제 좀 여러 부분에서 들어갔었고, 어, 네. 그리고 베타 함수 문제에서도 또 이제 여기도 치환적분을 썼었고, 그리고 타원적분 할 때도 결국에는 치환을 한 두 번 정도 해서 이제 저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호의 길이 부분에서도 좀 이제 치환적분을 몇 번 하니까 베타 함수 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정도고, 사실 답이 맞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서 제가 스터디 끝나고 이거는 그 디스코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그 치환적분하고 이제 베타 함수 문제 이제 풀 때 이제 여기서 그 자코비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되게 치환적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꼈던 점은, 이제 1번이 치환적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gx를 u로 나눠서 풀었더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du가 돼가지고 이렇게 du로 바뀌고, 이렇게 했고, 이제 이 적분 구간도 이 u라는 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라는 걸 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이제 이변수 함수, 이제 변수 변환할 때 부분이었었는데, 어, 이게 이제 원함수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 바로 적분하기가 힘드니까, t라는 어떤 그 이제 변수를 변환해주는 그 1대1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고, 대신에 이 부분이 이제 자코비안의 그 디터미넌트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절대값이었고, 요게 이제 바뀌게 된 그 적분 소호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위치가 바뀌었긴 한데, 얘는 요렇게 대응이 되고, 얘는 요렇게 대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형태가 사실 얘가 이게 어떻게 보면 dx dg니까 되게 비슷했고, 그리고 여기 안에 g라는 함수가 들어가는데 얘는 t라는 변수를 변환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걸 보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치환적분도 결국에는 변수 변환의 일반 한 종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u라는 거를 이제 코사인 x라고 잡고, 이제 그러면 d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돼가지고, 이 함수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부분이 du가 됐으니까 du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적분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u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바꿔주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봤더니 요렇게 생겼던 함수가 지금 이 x축 이제 그 x축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적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그 코사인 x라는 이 함수, 지금 이걸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x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x라고 대응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 델타 x에 해당했던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지금 코사인 x를 u로 잡았으니까 델타 u라는 부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델타 u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여러 군데로 이제 최초 이제 이렇게 그 파티션이 맞나? 파티션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의 극한이 이제 사실 여기 델타 U, 델타 X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의 극한이 사실은 이제 그 미분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게 이 DU라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격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델타 X의 크기가 여기 델타 U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이 델타 U가 사실은 어 요렇게 정의가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좀 결론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여기에서 적분을 하기 물론 여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함수니까 적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X축이 아니고 이 코사인 X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봤더니 여기서 적분을 할 때는 좀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이, 이 DX라던가 이 DU라던가 사실 이런 게 결국에는 그, 이제 이 DU의 관점에서 보면 이 DU라는 건 사실 어, 저도 이 DU가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컨벤션으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미적분학에서 이렇게 막 엄밀하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결국에는 어, X가 살짝 변할 때 이 아웃풋에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를 DUDX라고 우리가 적고 그 값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DU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확장해서 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fx는 x제곱, y는 x제곱이라는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함수가 있어서 이 x0가 1인 부분에서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함수를 근사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 x0 주변에서 델타 x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주변에 살짝 이 정도 벗어난 이 범위에서 우리가 함수를 근사하려면 사실 fx0 플러스 미분값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다가 그 약간의 변화량 이렇게 넣어줬었잖아요. 근데 이변수 함수로 보면 이게 이제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이제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봤던 요 t라는 변수 변환을 해주는 함수인데, 요렇게 있을 때, 이 아웃풋의 살짝의 변화, 이제, 이건 R2고, 얘도 R2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고정해 놓은 값이고, 얘는 약간의 근소한 변화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얘를 보고 싶으면, 이제, X 성분이 fx, y고, y 성분이 gx, y니까, 요렇게 지금 벡터 형식으로 적었고요. 요 살짝 변화하는 양이 사실은 그럼 여기에다가 어, X 성분이 살짝 변했을 때 이 F라는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Y가 조금 변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F라는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미분 계수가 되고 여기에서의 조금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약간의 변화를 이렇게 넣어주었던 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GX0라는 것도 있을 때 이 어, 그 이 G에서의 살짝의 변화, 그러니까 이 X가 조금 변했을 때 G가 어떻게 변하는지의 값, 그리고 Y가 조금 변했을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하는지의 값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자코비안 행렬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제 제가 델타 X를 뭐 예를 들어서, 어, 델타 X, 델타 Y,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이제 우리가 그 선형함수에서 이제 그리고 행렬 변환에서 그 좌측 곱 변환을 하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때 사실상 이제 여기에 있던 얘가 지금 XY의 근소한 변화고 이거는 사실 DX, DY라고 적으면 이게 지금 이제 그쵸? 그 그렇게 지금 아이덴티티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라지 F라는 식의 변환에 의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지금 어떻게 이 크기가 어떻게 변화라는 하는 거를 대응되는 부분이 어 지금 요만큼이 지금 크기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리니어 맵의 디터미넌트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제 조금 더 적어보면 그리고 G 잘못 적었네.
하셔야지. 이렇게 생긴 이 행렬이 사실은 이 미소 변화가 들어갔을 때 그 주변부에서 어떻게 리니어하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렬이 자코비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원래 있던 이 격자의 크기가 이 변환에 의해서 이제 얼마만큼 변화하게 되는지, 이 격자의 크기가 얼만큼 변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생각할 땐 되게 좀 편했는데, 이게 이제 2차원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아, 이 크기의 변화라는 걸 디터미넌트로 가져갔구나라는 생각 정도가 들었고, 그래서 이 뭐 아니면 DX, DY 이런 게 결국엔 뭐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럼 이게 행렬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상상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까지 왜 들었냐면, 지금까지 지금 결국에는 이 연습 문제들 다 보면, 저는 뭔가 치안적분 아니면 변수 변환 이런, 이게 근데 동일한 지금 맥락에서 우리가 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치안적분이나 변수 변환의 맥락에서 이제, 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안적 분도 결국엔 변수 변환이라고 저는 뭔가 이제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요게 지금 일변수 함수로 변하는 형태가 결국 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적분을 특정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런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특정한 공간 같은 데서는 적분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치안 적분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테크니컬하게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그냥 테크니컬하게 요렇게 GX를 여기에서 지금 이제 GX를 잘 잡아줬더니 적분이 잘 되더라라는 그냥 약간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 적분들이 잘, 뭔가 좀 어떤 특정한 함수의 적분이 잘 정의가 되는, 어,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특정 함수를 봤을 때 그것을 어디서 적분해줘야 될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좀 그런 컨셉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무젠들이 전부 다 그냥 치안적분 적절하게 잘 해줬더니 답이 잘 나왔다라는 걸로 이제 저는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뭔가 잘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좀 근원적인 뭔가 성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원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요거를 실제로 호의 길이와 관련된 적분으로 이제 제가 변형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y제곱이 1-x 세제곱이 있으면 y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0에서 1 사이에서 적분을 할 거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로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dy dx 계산해줬더니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이제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요. 전개를 하게 되면 근데 이거를 다 통분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이렇게 쪼개진 형태에서 다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쪼개진 형태에서 봤더니 이 지금 이 1은 그냥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그 1이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이 부분이 조금 네. 네네. 요 부분은 제가 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이건 그냥 할 수가 없구나. 요 부분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들었던 생각은 뭔가 좀 어, 적, 우리가 뭔가 적분을 할 때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고 치환 적분 잘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함수들이 잘 정의가 되는 공간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닐까 정도만 생각했고 이거 루트 안에 있는 걸 그냥 제가 그냥 빼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 하여튼 그래서 든 생각은 어 이런 뭔가 근원적인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역으로 찾을 수 있지? 우리가 어떤 임의의 함수를 봤을 때 어떻게 그 이게 잘 정의가 되는 공간이란 게 을까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요 정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이번 주는 어?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한데 마지막에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적분이 잘 처음에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뭐 이제 연습 문제도 보면 다 치환 적분이나 변수 변환을 해서 풀었는데 이게 그냥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잘 하다 보니까 그냥 적분이 잘 됐음. 이게 아니고, 적분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정한
그,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특정한 뭔가 좀 이런, 이제,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환을 어떤 식으로 치환을 하면 그 적분에 대한 원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항상 갈 수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치환적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변수 함수 버전의 변수 변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이 함수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X축, Y축 이런 데서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 U는 코사인 X라는 걸 통해서 이것도 일종의 변수 변환으로 제가 보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DX가 이제 DU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 여기에서의 X축은 더 이상 이제 이 X, 원래 X축이 아니고 U는 코사인 X라는 축 자체가 이제 밑변이 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원 함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특정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X축이고 얘는 U축이잖아요. 근데 요 축의 변환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테크니컬하게 그냥 잘 얻어 걸려서 치환 적분이 잘 됐음 이게 아니고 뭔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적분이 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저는 이거를 그냥 뭐 교수님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으니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떤 특정 함수가 잘 적분이 되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적분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야 될 건데 이상하게 생긴 적분을 봐도 아 이게 어떤 공간으로 보내서 적분하면 되겠다라는 센스를 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승진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지금 장에서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있잖아요. 네, 네네, 이거 이제 F에 X0 플러스 델타 X를 이제 네, FX0 플러스 이제 델타 X, 델타 Y로 이제 쪼개서 써주셨는데 네, 아, 생각이 든 게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요거를 선형 변환처럼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X, Y가 독립이라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X, Y가 같이 움직일 때에 대한 그런 변화량 예를 들면 뭐 델타 X 곱하기 델타 Y가 움직였을 때 F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런 항이 없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변수 함수가 X, Y가 아니라 어떤 독립이 아닌 어떤 이변수로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자코비안 형태처럼 못 쓸 것 같고 그럴 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뭐 Z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R2에서 뭐 새로운 Z라는 걸 둬서 근데 X랑 Z랑 뭐 독립이 아닐 때 네, 그러니까 지금 XY는 1,0이랑 0,1이니까 독립이잖아요. 네. 근데 뭐 1,0이랑 뭐 1,1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X, Z라고 했을 때는 아, 이제 네, X0 플러스 델타 X를 지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처럼 쪼갤 수 없을 것 네,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베이시스로 이제 이 XY를 잡으면 이렇게 잘 쪼개지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변수 두 개를 잡으면은 자코비안을 못 쓸 것 같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제가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네,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 풀다가, 네, 그냥 계속 들었던 생각이 형태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생각이 들었고, 네. 사실 이게 자코비안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막 좀 그렇게 막 설명을 깊게 들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변수 함수 적분할 때 이런 개념이 등장해서 그냥 이거에 디터미넌트 곱하면 디터미넌트 절대값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됨 이렇게 정도만 그게 근데 왜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많이 못 해봤었는데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이번 주에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불편했던 자포, 거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 자포비안 쓸 때, 그, 자포비안 행렬식 쓰면 되고,
예를 들어, 분수 두 개의 곱을 행렬식으로 그러니까 자코비안 행렬식으로 표현해주면 그거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자코비안이 그냥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 모든 변수에 대한 그 공간에서 변화 하여튼 그런 걸 다루는 거라 이게 예를 들어서 델타 x 곱하기 그러니까 델타 x1 곱하기 델타 x2도 이게 반영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그러면 행렬식이 그 디터미넌트가 0이 나와버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되는 이유는 지금 R제곱이라는 거 자체가 어 R제곱이라는 자체가 좌표 두 개로 두 개의 정보가 지금 독립적인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놓은 공간 자체 X, Y를 놓은 공간 자체를 이미 선형 공간에 선형 독립인 두 개의 변수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지. 만약에 R제곱이 있다고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축을 선형 독립이 아닌 축으로 잡아버리고 진행을 하면 이거는 진행이 안, 사연님 말처럼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 아까 선생님도 하실 말이 있었잖아요. 아, 네. 이건 전 자코비안이랑 다른 얘기인데, 그, 처음에 그 감마 함수 쪽 문제 있었잖아요. 저도 네. 그걸 풀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감마 4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감마 함수 자체가 어떤 적분식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마 4분의 3 이렇게 답을 쓰면은, 이게 적분을 한 건가? 그런 감정적인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적분을 하면 어떤 고정된 뭔가 상수나 그런 내가 알 수 있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값도 제대로 모르는 함수 값으로 그냥 답을 끝내도 되는지 근데 거기서 뭐 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는 막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런 불편함을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음,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좀 적어서 저도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고 그 마지막에 타원적분은 혹시 그 계산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마지막 문제에서 저는 그 호의 길이 y제곱은 1-x 세제곱에 호의 길이와 관련됨을 보여라 이 부분에서 아 저도 지금 보니까 조금 이제 잘못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혹시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근데 이거 방금 건데 하나 궁금해서 건데 어, 선형 종속일 때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네. 근데 선형 정석일 때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가 적분을 하고 싶다는 게 사실, 어,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정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저희는 지금 미소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화량에 대해서 우리가 각 델타 X랑 델타 Y에 대해서, 어, 함수가 얼마만큼 변했냐를 측정을 하고, 그걸 곱해서 더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미소 변화량이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델타 X1, 델타 X2인데 X1, X2가 만약에 선형 종속인 라인에 있어 버리면 어, 두 개 정보를 그냥 하나로 합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저도 그렇게 2차원으로 네, 굳이 2차원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의가 잘 되나? 그렇게 하면 정의가 잘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 구차는 잘 못 시키겠어요. 그거 선형 종속인 경우에 대해서 내가 그냥 X1, 그냥 선으로 X1, X2를 잡아버릴 때도 적분이 잘 정의가 되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거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앞장에서 L2 아이소메트릭 그 적분 문제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 하셨던 거 그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좀 저는 뭔가 그 나눈 것 중에 함수 자체를 무한 벡터 공간으로 봐서 그걸 이제 내적으로 내적으로 정의했을 때 그 내적 길이 0인 벡터 길이를 이제 베이시스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쪼개준 게 풀이의 변환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하신 게 맞나요? 어,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걸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 모든 함수가 그게 가능한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내적을 정의한 거잖아요. 왜냐면 어 컴플렉스처럼 그러니까 컴플렉스 공간에서의 내적처럼 어떤 V랑 W가 주어져 있으면 V 곱하기 V랑 V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서 곱해준 거의 서메이션 이런 식으로 정의해 준 거를 지금 내적으로 정의해 준 거고 그 서메이션에 인피니티를 걸어줘 가지고 적분 형태로 나타내 준 게 그 저희가 2번 문제에서 본 적분 그 내적의 형태였잖아요. 적분 구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네네네. 잠시만요. 문제 구간은 아마 주기가 2파인 함수여서 그냥 마이너스 파이, 파이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좀 잠깐만. 이거 저 말 좀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그 다른 분 혹시 다른 분 먼저 질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그, 방금 말씀하신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레코드를 다 보진 못해서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불편했던 게 그 문제 중에 이제 풀이의 변환 문제에서 그 기저가 이제 코사인 nx랑 사인 nx랑 뭐 루트 파이분의 1 이렇게 구성된다고 이제 적어져 있는 내용을 봤는데 저는 좀 의문 들었던 게 이제 각각의 그 원소들끼리는 독립인데 이거를 정말 스팬했을 때 전체 공간이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혹시 뭐 저번 주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이게 실제로 베이시스가, 그것보다는 저는 그런 건 이제 교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냐? 이런 거 여쭤봤었거든요. 그냥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됨이 이건데, 좀 사실 전 치환적분 할 때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하면서 그냥, 이거 이렇게 치환해서 하면 됨 이건데, 이게 왜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지? 뭔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서, 네, 그게 저도 막 이제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끄덕끄덕은 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직 막 그렇게 잘 기억에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레코드 돼 있는데, 네, 한번 보시는, 거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를 아직 못 봐서 봐보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문제 중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해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는 걸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2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실수 전체에서 적분한 게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 따로 2의 마이너스 y제곱 따로 적분해가지고 둘이 곱한 게 된, 그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팩트로는 알고 있는데, 음, 네, 굉장히 뭔가 좀 안 와닿아서 그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안 와닿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뭔가 x랑 y랑 이제 연관이 없는 변수니까 그렇게 하나 늘렸다가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그랬는데 같이 공감을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 글쎄요, 혹시 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해를 잘 네, 못하는 거. 네. 그 문제가 저도 기억하기로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적분이었고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 적분이라는 그 값이 하나 있을 때 똑같은 값을 하나 더 곱한 거죠. 근데 두 번째 항을 변수 이름만 이제 x 대신 y로 쓴 거고 다만 이전에 이제 R1을 생각했다면 그걸 R2로 이제 늘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때 X랑 Y랑은 이제 독립이니까, 어,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적분값 안에 있는 걸 그냥 곱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하면서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되나? 지금 약간 좀 의문이 드네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적분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 그러니까 적분을 어떤 무한합이라고 보면은 시그마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 그러니까 두 함수의 곱의 합 2.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어떤 함수 그 통째로 곱하기 시그마 어떤 또 다른 함수 이게 된다는 게 어, 그, 네, 그게 좀 뭔가 두 번째 항에서는 이제 쭈루룩 더한 거 곱하기 쭈루룩 더한 거니까 뭔가 이렇게 섞이는 텀들이 좀 이렇게 나올 거고, 첫 번째 텀에서는 그냥 두 함수 곱한 거를 단순히 쭈루룩 더한 거니까 음, 뭔가 식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둘이가 극한이 같아진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지금 약간 생각이 정리는 잘 안 되는데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은,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적분이랑 2의 마이너스 y 적분 이렇게 적분이 각각 따로 있고, 근데 앞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적분은 y 값이 변해도 항상 그 값이 그대로잖아요. 상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y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를 y 적분 안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값이 뭐 10 이런 거죠. 10이면은 적분 안에 10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으로 보면 이제 적분이 두 개가 되고 식 안에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y제곱, dx, dy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아, 네. 지금 써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그마 2의 마이너스 x 제곱하고 그 2의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통째로 시그마 2의 마이너스 y 제곱하면은 x랑 y랑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텀이 y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그마를 통째로 안에 넣어서 n을 극한으로 보내면은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모호한 거는 이제 dx, dy가 둘 다 뒤로 빠지잖아요. 그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는지가 약간 아직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되는지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측도론을 공부해야 왜 순서를 바꿀 수 있을지, 왜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dx, dy랑 dy, dx 이렇게 바꾸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인테그랄을 네. 이제 두 번째 y쪽 인테그랄 안에 넣었을 때 그러면 식의 순서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2의 마이너스 y제곱 dy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적분할 때 dx가 중간에 있는데 이걸 뒤로 빼잖아요. 네. 이게 그냥 해도 되는지 그 의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라고만 하면 이건 상수니까 얘가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이 안에서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dx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그냥 분리해도 되는지 왜 분리해도 되는지 그걸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그냥 그냥 그렇게 써왔는데 이제 그게 왜라 사실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 항상 할 때도 막 좀 네. 사실 그 기호부터 좀 저는 잘 이해가 그막 실제로 미분할 때 dy dx 하면 이걸 되게 분수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수 변환할 때도 이렇게 취급을 해서 쓰는데 이게 분수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뭔가 분수는 아니라는 설명도 많고 그래서 이게 막 찾아보다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생각해봤던 게 이게 사실은 디터미넌트인가? 막 이런 이제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그 정도의 상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막 해왔던 거라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되지 싶고 그 막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도 뭔가 어떤 레코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적분을 하는 게 뭐 fx만 적분하는 게 아니라 fx dx를 적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럼 더더욱 fx랑 dx가 분리될 수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 음, 근데 뭐 저희가 자유롭게 쓰고 있다는 건 그게 되니까 자유롭게 쓰고 있다는 건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싶긴 합니다. 그냥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fx, dx의 인테그랄 쉬운 게 이제 dx를 기본 단위로 생각해서 그만큼 변했을 때 fx의 면적으로 치면 하여튼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해주면
1을 기본 단위로 두고 fx를 보겠다는 거 아닌지 좀 상상이, 네. 네. 아, dx 대신에 이제 1이 기본 단위로 되는. 네, 혹시 뭐 그런 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뭔가 궁금증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뭔가 좀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답이 안 잡히니까 그냥 지금은 저도 상상 정도만 하는 것 같고 그 선형대 수학에 있는 내용들이랑 교수님이 최대한 많이 연결을 한번 시켜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거에 염두에 두고 저는 좀 이번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변수에서는 선대를 좀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이게 왜냐면 일변수는 사실 행렬이나 이런 벡터가 나올 때 그냥 숫자 하나, 스칼라 하나로 되니까 이게 약간 조금 어 그렇게 잘 안 나갈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변수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상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저번 주에 올린 노트가 이제 1, 2번에 1, 2번만 저는 올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 이제 일변수에서 최대한 좀 선형지수랑 접합시키려고 좀 올려봤었어요. 그래서 그거 네, 잠깐 좀 공유할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1번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 사이에 그걸 구해라. 그 뭐라 그러지? 어, 문제 정의가 뭐였죠? 잠깐만요. 네, 이 문제구나. 네, 여기 보면 L 스퀘어 아직은 L 스퀘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이게 어떤 공간인데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 안에서 정의되는 공간에 뭐 2파이 주기를 갖는 실수값 함수라고 하자. f의 풀이의 급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했을 때 그러니까 fx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개수가 a에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되고 b에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이때 1번은 뭐 팔세바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꼴로 되는지 표현해라. 2번은 예시로 fx는 x를 파이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서 2파이 주기함수로 보고 L제곱 등거리 성질이 실제로 이게 뭔 소린지 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냥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이 힌트 1번에서 이 루트 2파이분의 1, 루트 파이분의 1 코사인 nx, 루트 파이분의 1 사인 nx가 n보다 클 때 이제 이 공간에서는 정규직교 계저임을 이용하라. 정규직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교라는 단어가 정의가 되려면 이게 내적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적이 여기서 뭐지? 하다가 그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렇게 나온 게 이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냥 선형 공간에서 내적을 정의할 때는 이제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어, 예를 들면 R제곱이라고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러면 R제곱에는 V가 V1, V2가 있고 U는 U1, UT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생각했을 때 두 개의 벡터의 코사인 그 두 개가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이제 V의 길이 그리고 U의 길이가 이제 분모에 주어지고요. 그리고 분자에 어떤 특수한 꼴의 식이 남는데 이건 좌표로 그냥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 내릴 수가 있죠, 결론을. 이 꼴 자체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정의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꼴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R제곱이 아니라 얘가 컴플렉스일 때는 이게 V1 플러스 V2i라고 표현돼 있을 때는 이 꼴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기하를 주려면 그러니까 V 곱하기 U의 컨주게이트라는 말이
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꼴을 이제 주기 위해서는 V의 U의 컨주게이트 플러스 U의 V 컨주게이트에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이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복소 좌표에서는 컨주게이트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였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F랑 G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임의로 주어져 있으면 얘를 튜플로 보는 거잖아요. 그 어떤 벡터로. 그래서 각각의 좌표가 하나하나의 점이 다 좌표의 그 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점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 내적을 정의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러면 F라는 벡터가 있고 G라는 벡터가 있을 때 내적을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컴플렉스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 F랑 G의 컨주게이트로 정해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F랑 G의 컨주게이트의 무한합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적분으로 가는 거는 두 번째 얘기고 무한합을 먼저 정의해줘야지 좀 자연스럽게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함수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F랑 G의 컨주게이트 값이 이 dx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적분이 될 때 이 내적의 합이 수렴해야 되는 조건이 무조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수렴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함수 공간은 내적 공간이 될 수 없고, 내적 공간이 될 수 없으니까 프리의 변환도 프리의 급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찰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 지난주에 교수님도 그 박광현 선생님이 아마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두 개를 곱한 값을 이제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그 더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적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무한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분을 사용해 적분이란 결국에는 높이랑 이제 밑변 크기 해가지고 무한합으로 해준 거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그 적분이라는 게 내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내적으로 쓸 수 있는 약간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좀 조건이 좀 이제 저희가 그래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게 그럼 항상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L2 공간 자체의 정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것에 제곱해준 것에 적분을 해준 게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말씀하신 게 예, 그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F랑 G랑 내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 막대 그래프 이렇게 그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값들의 어떤 포인트들을 따다닥 찍어가지고 그 포인트의 높이들을 곱한 것에 무한합으로 내적을 볼 수도 있잖아요. 어, 네. 근데 그 파르세발 부등식 보면은 풀이의 개수들의 그게 또 풀이의 개수들의 무한합으로 등식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 이게 같아진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뭔가 유용하기도 이게 할 것 같은. 이게 같아진다는 거의 의미가 지금 그거죠. 내적 그 베이시스가 지금 이 아래 힌트꼴로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코사인 nx, 사인 nx와 상수의 직교 기저로 지금 다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의 함수를. 그러면 직교 기저니까 둘의 내적을 정의했을 때 둘의 내적을 정의했을 때 서로 직교되는 건 다 0으로 사려져야 되고 같은 그 벡터를 갖는 거는 내적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요.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이제 제곱, 제곱, 제곱이 돼야 되니까 제곱, 제곱, 제곱으로 남는 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노름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루트 씌워버리면. 아, 네. 그래서 등식이라는 말이 붙었군요. 그래서 fx를 이제 직교기저로 짜라락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하면은 겹치는 이 똑같은 것들만 살아남아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 식 보면서 좌변에 절대값이 왜 있는지 좀 의문이었어요. 어차피 제곱하면은 양수인데 왜 절대값에 제곱을 하는 건지 저게 뭔가 아마 좀 네. 저게 아마 그 표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노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fx 곱하기 f 컨주게이트 x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더 옳은 표현 아닌가 싶어요. 그냥 아직은 정의 안 했으니까 저거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지금은 조건이 실수값 함수지만 나중에 더 제네럴한 케이스를 포괄하는 형태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실수인가요? 실수가 실수. 문제에서는 실수값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얘네들이 음, 이게 복소수 값을 갖는다 해도 그럼 절대값 안에 소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왜 헷갈리냐면 얘가 실수값에서 정규 직교 기저임을 내적을 정의가 가능한가요? 얘가 되나? 음, 일단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 그 그쵸. 그 상관없구나. 네네, 그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관없고, 근데 만약에 복소 공간으로 올라갔을 때는 복소 공간으로 올라가서의 정규 직교 기저도 잘 이 안에서 성립이 되면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내적을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적을 다 정의해 줬을 때 그 안에 정규 직교 기저가 어떤 모양의 꼴을 갖나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그게 내적이 그런 식으로 정의돼서 잘 정의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름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복소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 치역이 복소함수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F 곱하기 G의 서메이션을 내적이라고 정의를 해줬지만 왜냐면 실수값 함수니까 복소값 함수면 F 곱하기 G의 컨주게이트를 곱한 걸 서메이션 해주는 걸로 정의를 해버리면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저를 선택해주고 그거에 따른 노름을 선택해주면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말에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여기를 사인 아닌가? 코사인 nx랑 사인 nx가 있으면 여기를 왠지 i를 붙여버리고 싶거든요. 저는. 왜냐면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가 복소 평면에서 2의 i 파이 i 2의 네, 2의 i x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요거를 실수값 함수를 복소값 함수로 정의해서 그 기절을 거기에 따른 기절을 나타내고 거기에 따른 등식을 유도하는 것도 사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저 F 절대값 제곱을 해주는데 그 삼각부 등식 저기 뭐냐 그 F 플러스 G의 제곱과 그리고 F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그 대손 비교를 하는 걸 이제 써먹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L2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리만 인테그레블이 아니고 르베크 인테그레블이잖아요. 근데 리만 접근 가능을 안 쓴다는 게 죄송해요. 제가 그 단어를 잘 몰라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리만 접근 가능이 그 루딘 PMA 그 해석학 책 중에 그 빨간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20분 전쯤에서도 다루셨던 그 구분구조법하고 좀 비슷한데 차이점이 이제 그 특정 구간에서 이제 그 그래프의 함수 값이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잖아요. 막대기.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점을 잡는데 요 점 기준으로는 이제 로월 바운드가 되는 거고 이 점은 이제 어퍼 바운드가 돼서 이 긴 직사각형하고 작은 직사각형을 줄였을 때 이제 그걸 이제 근데 구간을 계속 줄이면 그 어퍼라고 로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값이 거의 같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되면은 뭐 리만 접근 가능 이렇게 표현을 해주던데 이 L2 스페이스에서 리만 접근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L2 스페이스의 관점은 함수값을 가지고 어떤 넓이 같은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를 이제 더해주고 빼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F가 L2 스페이스의 원소고 G도 그 L2 스페이스의 원소일 때 F 플러스 G가 그 여전히 그 L2 스페이스의 원소냐 요거를 보장할 때 이제 F 제곱 플러스 G 제곱 지금 이거 말로 하니까 표현이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거를 쓰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가 표현이 안 되냐. 만약에 정리가 되면 제가 나중에 글로 써서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삼각부등식이 약간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그 F제곱이랑 G제곱 더한 거랑 이제 F 플러스 G를 먼저 하고 그거에 제곱 취한 거랑 그 대소 비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1번씩 틀리게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절대값을 하고 제곱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전에 fx를 그냥 연속이라고 안 하고 이산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듬성듬성 있는 아까 전에 그 점 찍힌 걸로 생각을 해보면, 각 점에서 사실 제곱값을 서메이션 한 거가
특정 벡터를 딱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A, B, C라는 벡터를 주었을 때 우리가 얘를 뭐 실수값이에요. A, B, C 셋 다 실수값이라고 합시다. 3차원 R3에서 이때 생각해 보면 노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각을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고 루트를 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의 절대값을 붙여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한 뒤에 루트를 취한다.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어, 실수값에는 절대값의 제곱을 하든 그냥 제곱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얘가 복소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A, C가 각각이 다 복소일 때 그러면 얘는 A 제곱이랑 A 절대값 제곱이랑 다르죠. A 절대값 제곱이 뭔가요?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면은 네네. 절대값 1 플러스 2i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1 건가요? 플러스 2i의 제곱은 1 플러스 2i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래서 컨주게이트 곱하는 걸로 되는 거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요. 네네네. 아, 그럼 복소에서는 그 절대값의 의미가 달라지는군요. 그쵸. 왜냐면 복소에서 복소는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관찰한 건 그래요. 복소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왜 복소로 올라갈 때 자꾸 컨주게이트가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기, 실수 공간이랑 똑같은 기하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무슨 소리를 했냐면 우리가 실수 공간 R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 V랑 W가 주어지면 V는 V1, V2, W는 W1, W2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하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노름과 기하가 다른 점이 기하는 각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각을 정의할 수는 유클리디안 밖에선 각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한정해서 생각했을 때 노름 공간과 그러니까 노름까지 생각했을 때 거기서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는다 하면 그거는 각 정보가 더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이 되게 중요하구나, 각이 기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관찰을 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그러니까 V의 노름, 그리고 W의 노름에 곱이 분모해 있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를 두 개의 곱셈, V1 곱하기 W1 플러스 V2 곱하기 W2 두 개의 곱을 더한 구조가 분자에 있구나. 그럼 이 분자에 있는 게 세타에 대한 정보를, 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겠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이거 그냥 이 뭉태기 하나를 그냥 내적이라 부르자. 라고 뭔가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뇌피셜로 추측이 돼요.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그 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C라는 공간에서는 내가 만약에 R제곱이랑 똑같은 거를 주고 싶어. 왜냐면 C는 어차피 2차원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R제곱이랑 어, 똑같은 기하를 주고 싶으면 V라는 애를 그냥 곱해서는 똑같은 기하를 줄 수 없다. 내적이 똑같아지려면 V의 W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V의 W를 컨주게이트해서 곱해야 똑같은 기하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VW 컨주게이트 플러스 V 컨주게이트 W를 2로 나눈 게 VW를 R제곱 공간에서 봤을 때의 내적 값이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 V1 W1 플러스 V2 W2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네네. 좀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더 와닿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복소에서 절대값 정의를 몰라서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확장하려고 지금 F라는 거를 절대값 붙여서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실수값 함수라고 돼 있는데 고려한 거는 절대값 함수까지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복수 함수까지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방금
기하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름만 보면은 벡터들의 길이만 딱딱딱 그 독립적인 벡터의 객체들만 따로따로 보겠다는 건데, 음, 두 벡터 사이의 각을 보겠다는 거는 어떤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니까. 네, 그 노름만 있으면은 뭔가 비어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름 공간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노름 공간이 노름 공간이 있고 내적 공간이 있는데 내적 공간이 좀 더 센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적 공간보다 그쵸. 내적 공간이 제일 센 공간이고 그 다음에 노름 공간, 그 다음 메트릭, 그 다음에 토폴로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궁금한 거는 아직까진 저는 내적 공간에서밖에 안 놀아봐가지고 노름 공간만 정의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그게 뭐지?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노름이 정의됐을 때 각이 정의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그런 궁금증이 들었고 그런 거를 조금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다양한 노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해밀턴 거리 이런 거리라고 막 수학에서는 L 인피니티 노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어떤 벡터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절대값 큰 거를 뽑는 거예요. 그런 노름도 존재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클리디안 노름이 아니라 그냥 절대값 취한 다음에 그냥 다 더해버리는 노름도 존재하고 그런 노름도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노름으로 정의했을 때는 기하학을 정의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L2가 안 되고 L2는 안 되는데 뭐 L 인피니티는 되는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이 뭔가 이너 프로덕트는 안 되는데 노름은 정의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문제 8번 보면 그 이제 급수 말고 풀이의 변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e2d 마이너스 2파이 ix 시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코사인 nx, 사인 nx 두 개 합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더 이상 시리즈를 안 쓰고, 그냥 적분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계산은 그냥 제가 여기 따라가면서 하니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또 실제로 적분해서 이게 정규 직교 기조가 되는 걸 보이려면, 이거를 적분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적분했을 때 실제로 그 직교하려면 이제 두 개의 e2d 마이너스 2파이 i x 시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곱하고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잘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직 거기까지 못 풀었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해봐야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 풀다가 좀 시간이 걸리길래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해봤는데 하다가 그 보니까 조금 막히기도 하더라고요. 문제가 8번이죠, 그거. 네, 그러면 표준 그거를 정보의 풀이의 변환. 그래서 이게 급수랑 뭔가 급수인 것 같은데 그 풀이의 급수는 보면 그 적분 구간이 이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기가. 근데 얘는 이제 끝까지 다 확장을 시켰더라고, 실수 전체로. 그래서 뭔가 좀 드는 생각이 조금 더 얘가 더 일반적인 개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 그냥 문제 자체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교수님이 힌트 주신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사실 풀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그 뭔가 이게 뭐지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관찰을 아직 그건 잘 못해가지고. 그럼 저도 요 부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드는 생각이 치환적분 되게 거의 다 그냥 문제가 치환적분 관련된 거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변수를 변환하는 게 사실은 뭔가 우리가 적분을 하고자 하는 그 도메인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보니까 좀 큰 축에서 풀이의 변환이나 풀이의 급수 이런 건 거 보니까 뭔가 이 함수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 베이시스로 분해해서 정규직 교기조 쓰면 베이시스 이제 분해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E2D 마이너스 2파이 IX 시크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공유를 할까요? 차라리 여기가 요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베이시스 정규직 교기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얘는 급수가 아니고 이제 적분으로 정의를 해버렸으니까 급수가 이 전체 적분으로 어, 대체가 된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색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못 해봤네.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지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걸 아직 못 봐서 네. 다음 주에 다 같이 파보고 느낀 점들이나 의문 얘기해보면은 좋을 근데 것 같습니다. 뭔가 요게 사실은 보면 그 이 성분이 이제 I 빼고 이게 이제 허수부 빼고 그냥 이제 그 코사인에 들어가고 플러스 사인 해놓고 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두 개 합친 거라서 사실은 어 이제 분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를 그냥 코사인이랑 사인 함수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게 이제 코사인 nx가 저거 이제 뭐를 제타라고 하나? 네, 요게 아마 시크였나? 네, 그럴 겁니다. 코사인 시크 x 플러스 i 사인 시크 x로 분해되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가 지금 정의된 공간이 fx 자체가 L2에 있다는 거 증명하고,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fx의 제곱에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의 적분이 0으로 가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수렴하는가를 이해를 하면 되고, 그 후에 해야 될 거는 그 2의 마이너스 2파이 ix 시크가 코사인 시크 x 플러스 i 사인 시크 x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코사인 x 시크 x 플러스 i 사인 시크 x가 시크가 1보다 클 때, 쭉쭉쭉 할 때 그 이 공간 L2 공간에서 직교인가를 2번 문제처럼 뭔가 비슷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적분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때 적분은 그 아까 전에 적분이 정의했었던 거가, 아니 적분이라 죄송합니다. 내적을 정의했었던 거는 어 아까 전에는 코사인 nx와 뭐 코사인 2x와 코사인 3x가 있으면 걔네 둘의 곱에 마이너스 파이까지의 적분을 어 내적이라고 정의를 했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코사인 시크 x 플러스 i 사인 시크 x와 컨주게이트 코사인 시크 2x 플러스 i 사인 시크 2x, 시크 프라임 x라고 할게요. 코사인 시크 프라임 x 플러스 i 사인 시크 프라임 x의 컨주게이트, 그 둘의 곱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적분한 게 내적의 형태가 되겠죠. 그 내적의 형태가 0이 되는가, 서로 직교하는가를 증명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의 마이너스 2 파이 i 사이 시크가 서로 직교하는가를 증명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fx를 이 2의 마이너스 2 파이 x 시크라는 기저로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혹- 혹시 그 잘못 얘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시 설명해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의문인 게 이제 아까 풀이의 급수에서는 이제 함수 fx를 이렇게 근사한 건데 이제 인풋이 x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했던 게 그 여기에는 인풋으로 이렇게 시크 x가 안 들어가고 시크가 들어가서 저게 이제 그 n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 문제에서 a-n, b-n을 구했잖아요. 네. a-n, b-n 따로 구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시크라는 거를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f 이 뭐라 음, 그러지?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급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이 시크가 그러니까 기저가 이제 시크에 따라서 다 직교되는 거잖아요. 네. 시크별로 다 직교 기저를 만드는 거고 저게 뭐냐면 그 시크 기저에 대한 개수의 값이라 생각해요. 하나의 개수의 값. 음, 개수. 네. 그러면 개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있는 건가요? 이렇게 뭔가 n처럼 따로따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저거는 이제 값이잖아요. 시크가 결정될 경우에 이거 값으로 아,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급수는 뭔가 카디널리티가 그 자연수랑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그냥 리얼 밸류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급수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거 그거 되게 저도 파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그래서 뭔가 이 통째로가 급수 역할을 대신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저는 잠깐 들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네네 죄송. 아닙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 n이 우리가 아까 전에 a n, b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네, 보니까 n이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안에 있었잖아요. 네, 카디널리티가 카운터블인데 네, 얘는 언카운터블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조금, 물론 저게 그냥 그럼 정수인가? 그렇게 정수로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네, 그 질문은 어디에 도달할 수 있냐면 인피니티 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가 베이시스를 가질 건데 베이시스를 정의를 할 건데 그 베이시스가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존재할 때 또 그러니까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존재할 때도 있을 거고 언카운터블 베이시스가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인가 언카운터블 베이시스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뭔가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들은 걸로는 그냥 카운터블 할 때라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저번 주였나? 그때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냥 그래서 그냥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맞나? 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 음. 그러면 그거를 좀 음. 탐구해서 찾아와 볼게요. 카운터블, 그러니까 네, 인피니티 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가 일단 정의될 수 있는가? 1번. 두 네, 번째, 그 안에서 베이시스를 우리가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가? 네. 3번, 카운터블한 베이시스 표현 가능한가? 4번, 언카운터블 베이시스로 표현 가능한가? 이렇게 네 개의 질문으로. 제가 혹시 그냥 조금 힌트를 얻고자 방금 GPT에 잠깐 쳐봤는데요. 네네네. 네, 좀 공유를 드릴게요. 뭔가 이게 확실하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그냥 지식 물어보는 거는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표로 얘기한 거 보니까
표현이 포리의 급수는 급수로 되는데 변화는 그냥 적분으로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저거 전체가 그냥 급수를 대신하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를 적분해 줄 때, 어, 델타 함수의 직교성? 잠시만요. 음, 델타 함수는 그걸 거예요. 그 같으면 1 찍고 다르면 0 찍는 함수. 아, 이 형태가 델타 함수 형태인가요? 근데 이게 그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포멀하게 뭔가 그러니까 언카운터블한 애들은 튜플로 나타낼 때 벡터를 그냥 튜플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언카운트 음, 인피니티한 애들은. 네. 그러면 뭘 쓰냐면 그때 함수를 써서 그걸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근데 어 그게 카운터블 한 것까지 커버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언카운터 그러니까 함수로 표현하는 튜플은 언카운터블한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정의가 함수의 정의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 음, 음, 어, 잠시만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네네. 저도 좀 보고 있어가지고. 어, 또 예전에 들었던 그냥 알량한 지식 한번 얘기해 보면은 네. 급수가 그 네. 수렴하는 공간이랑 함수가 수렴하는 공간이랑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몰 LP 스페이스랑 라지 LP 스페이스가 있는데 어, 이제 스몰 LP 스페이스는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 공간이고 라지 LP 스페이스는 이제 함수 예를 들면 fx의 p승 그 인테그랄이 이제 수렴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게 공간을 다르게 이름 붙이는 걸 보면은 두 개가 그냥 각각 다르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아, 네. 싶거든요. 네. 저도 한번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나왔던 얘기 중에 풀이의 급수랑 변환? 요거 한번 좀, 이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에서 한번 계산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되는 함수 공간의 조건까지 좀 찾아보는 걸로 할까요? 그리고 아, 네네. 실제로 저는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이 벡터 공간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 거고, 어, 그 음, 안에 내적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급수로 표현되는 건 뭐고, 적분으로 표현되는 건 뭘까?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 음, 베이시스가 카운터블, 무조건 모든 경우에 L2 스페이스는 카운터블의 베이시스로 표현 가능한가? 그럼 언카운터블은 왜 존재하는가? 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찾은 거는 개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시크가 이제 개수로 들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수고 fx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커서 혹시 보이시나요? 커서도? 네네, 보입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서 찾은 이거를 앞에 개수처럼 놓고 그 다음 얘랑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개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이제 여기선 급수가 아니고 이제 얘 자체가 이제 실수니까 적분을 해주는 형태로 가네요. 뭔가 이거는 좀 저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얘는 이산적인 상황이고 이제 n이 이제 이제 정수로 되고 얘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가 돼 있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 자체는 개수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급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이 시크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이렇게 해준 게 원함수 F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가 이렇게 그, 아, 그러면 이제
이 델타 함수는, 어, 직교 0이 들어갈 때만 1이고 나머진 다 0인가요? 아, 그 같은 애들은 1이고 나머지 다 0이니까 같은 애들이 아, 들어갈 때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기적끼리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것들끼리 서로 내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로 직교하고 자기 음, 자신은 1로 나오는.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요것도 한번 해보고, 네, 그냥, 뭔가, 이것도, 결국, 선대에서, 저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꼭 정교까지, 사실 직교만 얻어도 그냥 정교화는 그냥 시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직교 기조 사용해서 개수 어떻게 표현하나, 그거를 그냥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한 차원 벡터 공간 말고, 이제, 이렇게 좀 확장시킨 개념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고 8번 그 8번을 좀 조사해오고 네, 그리고 치환적분 관련해서도 좀 네. 사실 이제 복소 해석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 뭔가 아, 공지금도 계속 혹시 스터디 진행 중이신가요? 그거는? 교수님? 네네네 하고 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복소 해석에서 좀 관찰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저 나름대로 네. 공유해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할 네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뭔가 못 따라가가지고 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다, 마지막 문제가 뭔가 복소 해석 관련된 그 타원적 분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네네. 그냥 이것도 저도 그냥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거 좀 들어보면서 든 생각인데 그, 그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리얼에서 안 돼서 뭐 복수 함수로 어떻게 해가지고 적분하면 잘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서 뭔가 이 네네네. 타원 적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리얼 넘버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y제곱은 1 x제곱이라는 거를 그냥 리얼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리얼 라인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서 적분을 하면 잘 되나라는 걸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큰 흐름은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그냥 어쨌든 적분 잘 안 되면 도메인 바꿔서 적분해서 그러면 잘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혹시 같이 다른 분들도 고민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선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리 쥐어짜내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뭐 제가 그 선형 독립 얘기 때문에 조금 걸렸었잖아요. 그 부분. 네네. 그 모듈 맨 첫 공간에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맨 첫 네네. 시간에 모듈 네. 네. 공간에서 비교하는 거 그거는 일단은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네. 그거는 미적분으로 좀 더 관찰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뭐랑 연결되는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레벨에선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 그 단계에선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뭔가 스터디의 주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 이걸 공유 지금 하는 게 그렇게 막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 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더 측도론적으로 이제 좀, 그게 이제 그 지점에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 네, 지점에서 뭔가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측도론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오늘 관찰했는 것처럼 네, 그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이너 그 기하와 네. 노름과 메트릭의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그 연결점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뭔가 정리할 기회 있을지 그러니까 일단 정리는 해놓겠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네. 공유할 기회가 있을 때 공유할게요. 그, 뭔가 특도론도 제가 지금 잘은 모르는데, 초반에는 추상적분 어떻게 정의하는지 나오고, 이제 추상적분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성질들이 쭉 나오고, 그 이후에는 막 부등식들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부창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각, 삼각부등식 같은 거 이제 네, 측도론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돼야지 어쨌든 그, 이제 이너 프로덕트나 이런 거에 이제 뭐라고 하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막 이제 좀 측도론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고 막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좀 그런 적분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언어를 알고 나서 이런 거를 또 다시 네, 어쨌든 구차할 수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작업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작업이냐면 네, 어, 그 채널지기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선형대수 같은 경우 뭐 네, 기초분학도 그럴 수 있는데 어 굉장히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모두 과도한 조건을 준 아, 스테이트먼트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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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 있다라고 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가 굳이 없어,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의 특정 조건이 없어도 사실은 성립되는 스테이트먼트들로 가득하다라고 네,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하나씩 좀 걷어내는 작업도 좀 진득하게 해보면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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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네네. 그, 네,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버려도 되는 건지를 보면서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치환적분에서도 사실 이제 그, 그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 변환의 관점에서 결국에는 적분이라는 게 서메이션이 일관적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적분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적분할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대상에 내가 어떠한 좌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 적분값이 변화하면 안 된다는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변수 변환, 그러니까 네, change of variable에 적분값이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거의 목적, 그러니까 그 철학 아닌가요? 저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어떤 기하적인 뭔가가 있는 매니폴드가 있는데 그 위에 그냥 뭐 선적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하를 표현하는 패치가 그 좌표가 1번 좌표계가 있고 2번 좌표계가 있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선을 적분하는 거는 선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적분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 정보를 서메이션 하는 건 똑같아야 되는데 코디네이트 1과 코디네이트 2일 때 그 적분값이 달라버리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네. 그러면 적분값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코디네이트에 관계없이 어떤 서메이션 값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할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변수를 변환해주는 어떻게 보면 매핑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같은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뭔가 그래서 1대1까지는 그러니까 바이젝션까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치환적분이 사실 그거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치환해서 네, 그러니까 FT의 네, 뭐 T 프라임 X DX로 이렇게 네, 펼쳐주는 그 꼴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FT랑 지금 T 프라임이 곱해져 있잖아요. 네. 이거 굳이 곱해져 있어야 되는 형태인가? 아, 아 저는 요런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 그냥 그 이제 그 그러니까 DX 그러니까 뭐 FT 그 다음에 F에다가 안에 T 넣고, 그 다음에 T 프라임 X, DX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T 프라임 X, DX가 그 바꿔놓은 좌표계에서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함수 자체에 곱해주는 관점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이랑 이제 그냥 딱 적분 생각할 때 높이랑 밑변의 크기가 있을 때 음, 이거를 그냥 높이로 해석을 했다가 dx 그대로 놓고 그게 아니고 네네. 사실은 t 프라임 dx가 바뀐 좌표계에서의 그 격자의 크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ftx 자체는 그냥
이제 tx로 바꿔놓은 좌표계에서 f라는 함수의 높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 우리가 미분에서부터 적분을 정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떠올림이니까. 네, 그래서 선을 그어줘가지고 선의 변화량을 따라서 올리는 그 형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밖에 없을까? 다른 방식으로는 정의할 수 없을까도 좀 저는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디스코드에 한번 좀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알- 그리고 그 혹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제안해 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따로 없고 아까 얘기 나온 8번 문제 좀 더 네. 이번 주에 맞습니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대는 제가 그 31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영상 기준으로 내적 공간 전까지를 하나로 합쳐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네, 내적 공간의 정의와 그람슈미츠 방법 이 전까지의 영상이 3개 정도 되는데 2개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개를 봤다고 치면 나머지 2개가 남는데 이게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2개 한 번에 보고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적분 연습 문제는 네, 그냥 아까 공유한 거 그 정도 선에서 네, 같이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은 할 말이 없으시면 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일단?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